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월저축액 정하기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기본 이자를 주는 저축 상품.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저축 부분을 잠깐 복습하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은 저축 부분도 나쁘지 않음, 청년 우대형, 만 34세 미만,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원 같은 조건이 추가되지만 연 3.3% 금리에 비과세까지 무주택자에겐 필수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면 좋을까요? 일단 1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월 20만원도 고려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에 집중하면 20만원.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원금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7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주택 청약에 집중하면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이제 주택 청약 성격을 살펴볼게요. 신규 주택 중 30세대 이상 단지는 정부가 정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치고요. 그 절차대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을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실 분은 필요 없어요. 주택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고요. 이렇게 현재 청약할 수 있는 신규 주택 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구분하고요.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비슷한 용어로 바꿀게요.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민간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공공기관은 LH공사, SH공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공기업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공공분양,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민간분양,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할 때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을 분양하면 항상 이렇게 생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요. 우리는 이 공고를 보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요. 1순위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경쟁이 있을 때 당첨자 선정은 저축 총액이 많은 분,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넣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얼마쯤 되면 당첨될까요? 최근 1년간 주택 청약 결과를 보면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성남 고등 1890만원, 시흥 장현 1380만원, 남양주 다산 1665만원. 당첨선이 이래요. 성남 고등은 한 달에 10만원씩 189개월. 189개월이면 15년이죠. 일반 공급은 이렇게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이렇게 해당 건설사를 뜻하는 아파트 이름이 나와요.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요.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이 있어요. 보기 힘들어서 청약홈에서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서울 부산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주택에 청약하려면 저축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매월 얼마씩 저축할지 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민간주택 일반 공급은 이 가점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가점제라고 해요. 이번에도 보기 힘들어서 청약홈에서 가져왔어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점수로 반영됩니다. 저축금액과 상관없죠? 정리하면 공공분양은 월 10만원까지 인정, 월 10만원씩 저축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민간분양은 가입기간, 빨리 가입할수록 좋아요.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10년 이상 지나야 제가 원하는 지역에 당첨될 수 있겠는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은 일반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특별 공급이 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해서 청약해봐야 당첨은 안 되겠다. 지금 이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저축금액 600만원 이상이면 추첨으로 정해요. 600만원만 되면 누구나 동등한 조건이라는 거죠. 주의할 점은 민간 분양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다들 고만고만하고 추첨으로 정해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자녀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결국 추첨으로 정해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방법이 일반 공급과 같아요. 하지만 당첨선이 훨씬 낮아지겠죠? 경쟁률은 이렇습니다. 일반 공급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 일반 공급을 신청하고 특별공급 중 하나를 신청, 이렇게 같이 신청합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어쨌든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의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처럼 청약통장이 관건이지만 당첨선이 훨씬 낮죠. 실망하지 마세요. 일반 공급이 어려우면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이든 청년 우대형이든 빨리 가입해서 월 10만원씩 납입하세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굳이 비교하면요. 서울 기준으로 민간분양 예정단지, 공공분양 예정단지 한 번 더 볼까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일단 민간분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은요. 위치가 다르죠? 민간분양은 서울 도심부 같은 인기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공공분양은 외곽에 몰려 있어요. 정리하면 공공분양은 위치가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민간분양은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좋은 공공분양, 가격도 저렴한 민간분양, 그러면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공공분양은 주로 택지개발지구, 민간분양은 입지가 좋은 재건축단지, 재개발구역이 많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은요,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비닐하우스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이걸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어디에 공급되는지는 거북이 주택교통계획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택지 개발 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입력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 서비스는 공공분양 정보가 없어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 성뒤마을, 나중에 경쟁률이 폭발할 공공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다음에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 민간분양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각각 자세히 살펴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다 정리했어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 꼬북